여러분 페이지 85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근수축이라는 것이 있죠. 자, 근수축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근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뼈에 붙은 거,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뭐가 있어요? 닭다리. 그죠? 닭다리에 다리 두 개밖에 없잖아. 거기 있는 걸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골격근에는요 신경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의식적이다 무의식적이다 그런 행동을 이 골격근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팔다리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다리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무릎 반사 같은 것들, 굴근 반사 같은 것들이 모두 근육에 의해서, 그리고 하다못해 재치기 같은 것들도 여기 있는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다 움직여서 일어나는 행동이거든. 근데 이 골격근의 근수축이냐 수축과 이완을 잘 봐야 돼. 가장 기본적인 거, 수축할 때 에너지 쓸까 이완할 때 에너지 쓸까, 그거 하나 나와 시험 문제. 알았지? 그럼 뭐가 나온다? 수축할 때 바로 ATP를 사용한다.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 팔을 굽힐 때와 팔을 필 때 있지. 자,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런 말 쓰거든. 우리가 알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여기 이두박근, 뒤쪽이 삼두박근이야. 자, 팔을 굽힐 때 누가 수축하냐? 이두가 수축해. 요 위쪽에. 그러면 삼두는 어때? 이완되지. 이때는 여기가 ATP 소모되는 거야. 피면 삼두가 수축되지. 이때가 ATP 소모되는 건데, 이거랑 뭐랑 같이 나온다? 다리가 같이 나와. 사람의 다리는 반대야. 무릎을 구부리면 전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 요 앞에. 이게 이완되고 뒤가 수축되지. 그럼 뒤쪽에서 ATP를 소모하는 거야. 팔을 피면, 다리를 쫙 폈을 때는 앞쪽이 수축돼. 다리하고, 다리 허벅지 근육하고 팔뚝하고 차이를 꼭 구분해서 공부해놔. 알았지? 그러면 골격근의 구조가 있는데 그 그림 있지? 그림 별표 쳐. 이거 시험에 나와.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근육 섬유가 있고 근육 원섬유라는 게 있거든. 그지? 근육 섬유가 있고 그냥 근육 원섬유가 있어. 결국 근육 섬유라고 하는 게 세포야. 알았니? 근데 세포로 하면 뭘 갖고 있어? 핵을 갖고 있잖아. 근데 얘는 핵이 되게 많아. 그래서 무슨 세포? 다핵세포라고 그래, 애들은. 알겠지? 근육의 특징이야. 다핵세포일 수밖에 없는 건 ATP를 수시로 소모해야 되고, 거기에는 수많은 물질 대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 에너지 사용이 제일 활발한 곳이니까. 알겠죠? 그리고 거기는 파괴가 돼서 세포가 다시 생성되고, 그래서 너희들 보면 짐에 가서 막 트레이닝하는 남자애들 많이 보죠. 막 벌크업 막 이런 거. 그죠? 그게 근육을 파괴하는 거야. 파괴하면 거기서 뭐가 생겨? 재생이 생기거든. 상처를 남으려고. 그래서 근육 세포수가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덩치가 커지고.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떻게 아나볼릭 효과에 스테로이드 복용하고 맛 가고 막 이런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운동에서는 그렇게 근육이 안 나옵니다. 알았어요? 자, 거기에 보면 근육 섬유, 근육 원섬유 써 있는데, 근육 섬유까지, 우리는 근육 섬유까지가 바로 세포다라는 거 하나 시험에 나옵니다. 원섬유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정량적 계산을 하는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근육 섬유 다매가 뭐예요? 근육 원섬유죠. 여기부터 필라멘트가 존재합니다. 필라멘트는 두 종류가 있거든. 뭐뭐 있나 눈으로 확인할까?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가 있거든. 자, 일단 마이오신하고 액틴하고 이름을 잘 알아두겠지만 이 둘은 근수축 시 길이가 불변한다는 걸 명심해라. 길이 변화가 없다. 알았지? 마이오신 필라멘트도 그 길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액틴도 그 길이를 그대로 유지해. 근데 수축 시는 어떤 특징이 생기는지 그걸 보는 게 여기 주안점이야. 알았죠? 자, 마이오신이 액틴을 땡기는 거예요. 마이오신하고 중간에 막대 긴 거 있죠? 꼭 칫솔같이 생긴 양쪽에. 그쵸? 거기에 마이오신 자체가 액틴을 잡아 당깁니다. 잡아 당기면 수축이야, 이완이야. 그게 수축입니다. 수축. 그때 뭐가 쓰인다? ATP가 사용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완은 걔를 놓는 거예요.
알겠어요? 놓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거기 뒤에 활주로설 이런 게 뒤쪽에 나오거든요. 알겠어요? 얘들을 수축하고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알았어? 그럼 어떤 게 나오느냐? 마이오션과 액틴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이 뭐고? 수축이고 얘들이 간격이 멀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이완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특징을 설명해 줘요. Z선이니 H대니 A대니 이런 말들 I대까지도 그 구분을 먼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만 딱 알면 여기는 굉장히 빨리 풀립니다. 문제. 알았죠? 먼저 봅시다. 걔들을 그릴 때 우리가 이렇게 그립시다. 간단하게 그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그리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원소묘 마디거든요. 보통 X 길이를 X로 놔요. 알겠어요? 요 길이를 일반적으로 X로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요. 근육 원소묘 마디예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리는 게 누구냐? 이게 바로 액틴 필라멘트예요. 이게. 알았습니까?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이게 누구예요? 마이오신 필라멘트예요. 마이오신 필라멘트.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럼 니들한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나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제대로 파악을 하세요. 여러분, 이 빨간색이 누구라겠죠? 마이오신. 요 흰색은 뭐죠? 액틴. 얘들이 수축한다면 얘 가만히 있고 얘들만 양쪽으로 쪼여드는 거야. 알았니? 그때 잘 봅니다. 요 공간 보이죠? 여기를 뭐라 부른다? H대라 불러요. 여기를. H대는 누구만 존재한다? 마이오신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림에 이렇게 그려줘요. 이게 누구다? 마이오신이에요. 두께가 굵죠? 그죠? 다음 봐봐요. 여기하고 여기가 실제로 뭡니까, 이게? 이게 I대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노란색으로 표현하면 이 지금 여기까지 포함된 게 I대인데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알았어요? 이 두 개를 포함을 시켜야 이게 I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얘를 I대라고 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I.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I대지만 이렇게. 그렇다면 자 얘를 H대라고 표현한다면 I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 애다? 이 점이 누구예요? 액틴입니다. 액틴만 있는 곳이 I대. 그 다음에 A대만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이오신만 있는 것이 뭐라고? H대죠. 그러면 그 책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 같이 존재하죠. 여기를 지금부터 쌤이랑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겹. 알았죠? 두 개가 겹쳐 있다 해가지고 겹이라고 부를 겁니다. 알았지? 그러면 거기는 어떤 모습이다? 겹은 얘도 있고 그 사이에 누구도 있고 액틴도 있고. 이해 갔지? 됐어? 자 이제 니들이 말로 표현해봐. 얘들이 수축하면 누가 준다? H대가 줄겠죠? I대는요? 줄겠죠? 이해 가요? H대 준 만큼 I대도 그대로 줄어요. 누구는 길어진다? 겹은 길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요거 하나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잘 봐요. 얘 근수축할 때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이걸 무슨 대라 부른다? 이렇게 부릅니다. A대라 불러요. 알겠죠? 자 얘는 뭐 플러스 뭔가 봐봐. 이해가요? 마이오신은 겹 플러스 H예요. 봤죠? 액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액틴 길이도. 얘는 겹 플러스 누굴까요? 이해가요 지금? 그럼 질문합니다.
마이오신은 근수축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면 H가 감소하면 겹이 어떻게 돼야 돼요? 늘어나고. 이해갑니까? 그럼 H가 늘어나면 겹은 감소하고. 그럼 이걸로 뭘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자, 겹의 길이 변화와 H 대 I 대의 길이 변화가 같은 거죠. 그렇다면 잘 봐요. 얘는 누구랑 같아야 돼요? 얘와 같아야 되겠죠? 이건 다시 얘랑 같아야 돼요. 뭔만 이해가요?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따 로직으로 선생님이 한번 정리하겠지만 여러분들 이해가 가야 돼요. 요거가 똑같습니다. 겹이 늘게 되면요, HI는 그대로 줄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겹이 줄어들게 되면 HI는 그대로 늘어요. 근데 그 변화량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성립하니까. 마이오신 길이와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성립하니까. 그 다음 아까 X를 뭐라 불렀어요, 여러분? 이걸 근절이라고 그래요. 근절. 알겠습니까? 원소의 마디예요. 알았죠? Z선과 Z선 사이. 근데 이 근절은 잘 보세요. 뭐랑 같아요? 얘랑 같죠? 맞죠? 마이오신 길이 플러스 H랑 I대랑 같잖아. 다시 누구랑 같아요? 그렇지. 이겁니다. 여러분, 근수축은 근절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는 겁니다. 근절이 감소하면 얘와 같겠죠? 맞죠? 그렇다면 이 이론에 의해서 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도 되겠죠? 이게 머릿속에서 막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았습니까? 그래서 뒤에 뭐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누가 줄고 누가 줄고. 근데 이게 응용이 되면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풀리는 문제들도 있어요. 아직까지 연립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내신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그냥 연습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니네 시험지를 자꾸 달라고 하는 게 그거야. 어디까지 나왔고 난이도가 어디까지 있는지. 또라이 같은 선생님들도 있거든. 그러면 그거 준비해야 되거든. 그리고 수특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내가 봐야 돼. 이 선생님이 뭐가 기출을 뭐를 주고 했고 뭐를 주고 이런 걸 봐야 되거든. 그래서 빨리 자기 시험지 이렇게 딱딱딱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기 바래. 알았지? 그래 내가 분석하고 그쪽 방향으로 수업을 하니까. 지금 페이지 85쪽의 내용이 다 그거야. 알겠니? 아, 근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세포가 아닌 거지. 그지? 그 근절의 길이가 줄어드는 건 수축을 의미하고 근절의 길이가 늘어나는 건 이완을 의미하는데 어느 때 ATP가 소모된다? 수축 시에 ATP가 소모되는데 그 수축을 누가 한다? 마이오신이 담당하는 거야. 액틴을 끌어들여. 콩나물 대가리 같은 그 길이를 탁 던져갖고 잡아 당기거든. 그러니까 액틴은 약간 갈고리 있는 그러한 필라멘트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 딱 거는 거야. 걸 때 ATP 쓰는 거지. 당긴 다음에 얘가 툭 소모가 돼. 그럼 어떻게 돼? 이완이 돼버리겠지. 그럼 주위에서 ATP가 또 공급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ATP는 어디서 생성돼? 배웠지? 세포에 어디?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된다 했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잘 봐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번째 여기 ATP 다 사라진 거야. 우리가 열심히 미토콘드리아에서 막 발생한 그 38 ATP가 있잖아? 여기로 막 혈액을 따라 움직이면서 여기 쌓여있을 거 아니야? 요거 5번이면 끝난다니까? 근데 이걸 7, 8 하면 어때? ATP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무산소 호흡을 하는 거야, 이 안에서. 무산소 호흡. 니네 무산소 호흡은 이 ATP 나온다 했잖아, 내가. 그지?
무산소 호흡을 통해서 막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근데 봐라. 유산소 호흡이 시간이 오래 걸릴까? 무산소 호흡이 오래 걸릴까? 유산소가 훨씬 오래 걸려. 효율은 좋은데 훨씬 오래 걸려. 그치? 그러면 ATP가 있는데 그걸 다 소모됐어. 근데 무산소 호흡은 시간은 빠르지만 즉각적으로 포도당을 젖산으로 바꿔주면서 ATP를 생성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잖아. 그 시간 갭을 누가 채워주느냐?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애가 채워줘. 크레아틴 인산이가 인산기를 줘. 그럼 마이오신 애들이 막 고개를 쳐들어. 에이! 또 땡기고. 근수축을 하는 거지. 계속. 그다음 크레아틴 인산이 인산까지 다 주고 나면 뭐가 남아? 크레아틴 남지? 걔는 어디에서? 배설계를 통해서 나가. 우리 몸에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애야. 너네 보면 배설계에서 그런 거 배우잖아. 뭐 이렇게 원료를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그지? 100% 재분비 내보내는 거, 그지? 그 모셀관에서 막 어디 세뇨관에서 모셀관을 끌어들이는 애들은 뭐 아미노산, 포도당을 100% 끌어들이지만 거기서도 재분비를 해버리는 애가 있어. 100% 내보내는 애. 걔가 크레아틴이거든. 그래서 오줌이 노래지는 거야. 굉장히 운동을 심하게 하면. 근데 그게 끝나면 뭐가 시작됩니다? 무산소 호흡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쌓이니? 젖산이 쌓이는 거야. 그럼 뭐가 배겼다고 그러더니? 알 배겼다고 그러지? 그게 젖산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돼. 이 뭐니? 스트레칭. 니네 체육대회 있지? 오늘 체육대회 있나? 그래서 군복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구만, 애들이. 예비군 훈련인 줄 알았어. 근데 니들 막 뭐 뛰었어? 종목? 근데 그 체육대회는 앉아있는 것도 힘들죠, 그제? 알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운동이 끝나면, 남학생들 특히 축구 같은 거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좀 뻑적지근하잖아. 운동 끝났을 때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알이 안 배겨요. 이게 충분한 이 이완을 통해서 혈액이 충분히 돌게 만드는 거야. 그럼 젖산 같은 게 다 분해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운동 후에 그 마무리 운동이 더 중요한 거야, 항상. 그래서 여기엔 그렇게 인산을 공급하는 ATP를 공급할 때 인산기가 있을 때 ATP가 ATP로 돼야 되니까 공급하는 방법이 세 개예요. 처음에 ATP를 쓰고 크레아틴 인산이 공급받고 그 다음 무산소 호흡을 하고. 이런 거까지 가르쳐줬다면 이 순서로 나올 수 있어요. 내시는. 자, 여러분 85쪽을 지나서 86쪽 보세요. 자, 지금은 여기에는 활주로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학교 선생님들이 활주로설 막 얘기를 한다면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그건 나오진 않아요. 시험 문제. 다만 그거의 중점이 뭐다? 수축을 했을 때가 ATP를 소모한다. 이거예요. 수축을 하게 되면 겹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고요. H대 길이 줄고요. 그 준 만큼 I대 길이도 줄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도 여기만 딱 지금 내가 끊어낸 거야. 여기만. 알았니? 이 상태에서 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대로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그대로 있는데 중간에 마이오신 그대로 있는데 얘가 어때요? 이렇게 줄었죠. 이렇게. 줄었잖아요. 그럼 얘도 어떻다는 거야? 주는데 요 줄어든 길이 변화 있죠. 여기 줄어든 길이 변화 합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는 늘어요? 참, 이 상태가 이게 누구예요? 이게 겹이잖아. 그거는 어떻죠? 늘어나는데 그 겹의 길이 늘어난 양과 똑같다. 이게 아래로 내려갈 때가 뭐라고? 수축입니다. 이게 수축. 이때 뭐가 소모된다고? ATP. 그럼 뭐 근절은 밑에가 짧죠. 그러니까 근절이 긴 길이에서 짧은 길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3.0 마이크로미터가 2.7 마이크로미터가 되었다. 그러면 0.3이 뭐다? 늘어난 겹의 길이. 감소한 H대 길이. 감소한 I대 길이입니다. 아셨습니까? 됐죠? 조건에 주는 숫자를 다 적어보면요. 그것들의 합이 무엇이고 이게 다 나와요. 알겠지? 겹의 길이 플러스 H대가 뭐라고요? 요거 더하기 요거. 맞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겹의 길이가 요거를 뜻할까요? 2분의 겹이에요. 이것도. 겹은 여기까지 합쳐져야 돼요. 알았어? 왜? 여기만 겹이 아니잖아. 여기도 겹이잖아. 그러니까 겹은 이 두 길이를 합친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 니들한테 기억, 니은,
디귿 나오잖아. 디귿의 감소한 길이는 니은 기억의 감소한 길이 2배인 거야. 얘가 증가한 길이 2배고 감소한 길이 2배고. 왜? 아이대는 기억 플러스 기억이어야 되거든. 옆에 또 있어야 돼. 그러니까 2 곱하기 기억이 진짜 아이대 길인 거야. 2 곱하기 니은이 진짜 겹의 길인 거고. 이해가니? 그거 꼭 감안해야 돼. 알았어? 디귿은 반으로 쪼개지지 않거든, H대는. 근데 꼭 겹과 I는 저렇게 한쪽만 나타내. 알았니? 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뭐 맨 밑에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지. 근수 쪽에 직접적인 에너지원 ATP에 공급되는 원리가 있고, 그건 학교 선생님이 말하면 나오고 안 하면 안 나온다. 그 위에 I 대 M 대 이런 말 보이냐? 그리고 그 초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어? 활주설에 따른 이거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 수축이완 어떤 때 ATP가 소모된다? 수축 시에 ATP가 소모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알았어? 자, 거기에 암대하고 명대라는 게 있는데 얘들아, 실제로 암대는 겹은 당연히 들어가겠지. 그지? 근데 H도 암으로 들어가. 어떻게 보면 암대는 그냥 마이오신 길인 거야. A대 길이. 알았어요? 그러면 명대는 어디라는 거야? I대 길이죠. 누구만 존재하는? 액틴만 존재하는 그런 곳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Z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I대 있고 A대 있고 복잡하게 써 있지만 항상 시험 문제는 요렇게 나옵니다. 요만큼만. 알았지? 근육 원소의 마디, 그걸 뭐라 부른다? 근절, 이렇게 부릅니다. X. 알았죠? 니네 4번 잠깐 봐봐. 87쪽에 4번. 자, 여기는 근수축은 가끔 통합적인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 신경계하고 통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거기 4번에 1번에 보면 운동뉴런의 축삭돌기 말단했는데, 운동뉴런이라는 것이 운동기관에 명령을 내리는 신경계잖아. 원심성 뉴런이잖아. 맞지? 그 끝에서 누가 나온다? 전달물질이 나오겠죠. 근데 아세틸콜린이라는 말이 있고요. 에피네프린이라는 말이 있는데, 에피네프린은 거의 뭐예요? 이거는 좀 다양한 개체거든. 근데 호르몬 쪽이 많아요. 에피네프린은 여러분 소위 말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거 있죠? 그거고, 신경 전달 물질은 대표적 물질이 아세틸콜린입니다. 답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냅스라고 하는 것이 축삭돌기 말단에서 시냅스 소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흥분의 전달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럼 걔가 가지돌기 끝 수용체에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가서 거기서 탈분극을 일으키는 작용을 하는 애인데, 지금 근육을 움직이는 마지막 운동신경 말대는 누가 나온다? 아세틸콜린이 방출해서 근육 원소묘가 수축하게 만듭니다. 명령을 전달해주는 매개체예요. 두 번째, 근육 원소묘가 수축할 때 마이오신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 길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죠? 중요한 얘기예요. 세 번째, 근수축은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구간이 이게 겹이죠. 수축할 때 어때요? 늘어나고, 맞죠? 그 다음에 근육 원소묘 마디 같이 짧아지죠. 근육 원소묘 마디를 아까 선생님 뭐라 불렀지? 근절이라고 불렀잖아. 근절이 줄어든 길이차. 그게 바로 늘어난 겹의 길이차야. 이해갔니? 그런 얘기고, 네 번째, 근육 원소묘가 수축할 때는 누가 ATP를 소모한다? 아까 누가 끌어당긴다 했어? 마이오신이 끌어당기는 거라니까. 누구를? 액틴을. 그러니까 마이오신이 ATP를 소모하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누가 필라멘트를 끌어당긴다? 액틴을 끌어당긴다. 이게 활주설이야. 알았어요? 자, 넘겨봅니다. 저기 가볼까? 자, 89쪽 가봐. 자, 거기 문제 보면 자료 4번 보자. 자료 4번. 골격근을 구성하는 X의 구조. 그 X를 뭐라 부른다고? 근절이라고 할 거야. 선생님은 계속 근육 원소묘 마디 이러지 않고 근절. 근육 원소묘 마디를 구성하는 A와 B는 각각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A를 뭐? 마이오신 필라멘트. B를 뭐? 액틴 필라멘트. 됐죠? 두 번째, 근수축 시 기격 디귿의 길이 변화. 여러분 근수축한다고 했잖아요. 이완이 아니라. 근수축. 그러면 자, 거기서 기억은 어떻게 된다? 준다. 또 주는 게 누구냐? 디귿도 줄잖아. 그러면 우린 이런 말을 했어야 했더라. 잘 봐. 니네 거기에 숫자로 준 게 누구냐? 1.0 마이크로미터 줬지 거기.
그거 액틴 필라멘트 길이의 반이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액틴 필라멘트 길이는 얼마다? 2.0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야. 알았냐? 거기 숫자만 딱 보고 판단할 때. 알았어요? 그러면 2.0 마이크로미터는 뭐에 해당되는 거야? 겹 플러스 I에 해당되는 거지, 그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기억 플러스 니은이 1.0 마이크로미터예요. 알겠죠? 지금 오른쪽과 왼쪽을 같이 보고 푸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이제 3번. AD의 길이가 1.6 마이크로미터예요. X의 길이는 3.2 마이크로미터예요. 여러분, X가 뭐예요? 근절이죠. 근절은 AD 플러스 뭐예요? I대입니다. 알겠어요? 근절은 AD 플러스 I대라면 결국 어디에서 3.2에서 1.6을 빼면 I대는 얼마다? 1.6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기억 얼마예요? 0.8. 그렇죠. 걔는 0.8이라니까요. 한쪽 부분이니까.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 길이에 대한 길이, 기억에서 디귿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억은 0.8이 맞죠? 됐죠? 근데 거기에 1.0 마이크로미터 써 있는 거 보여요? 네. 그게 액틴 길이잖아. 네. 얘들아, 근절이 얼만데? 3.2라고 줬잖아. 액틴이 얼만데? 2.0이야. 얼마 남았니? 그거 H대야. 그러니까 액틴 플러스 H대가 뭐가 된다? 근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디귿은 얼마가 된다? 1.2인 거지. 자, 근데 아까 A대가 얼마라고 했어? 1.6이잖아. 근데 A대라는 게 겹 플러스 H잖아. 근데 H가 1.2라며. 겹은 얼마겠냐? 0.4지. 그런데 니은은 얼마다? 0.2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야. 반이니까. 이해 갔니? 그런 것들을 왔다 갔다 잡아주면 여기는 충분히 풀 수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넘겨봅니다. 좀 풀만한 문제가 몇일까? 그 93쪽에 얘들아 16번, 17번 한번 풀어보자. 한번 보자. 연습 삼아서 93쪽에 16번 잘 봐봐. 문제를 한번 야려봐. 자, 야렸어? 얘들아, 기억이 뭐야? 기억이 H대야. 됐지? 그 다음에 니은이 뭐야? 2분의 1 I대지. 이해 갔냐? 요렇게 놓고 기억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니은의 길이를 써놨으면 얘들은 변화폭이 동일하지. 맞잖아. 니은이 줄었지. 얼마 줄었냐? 오른쪽에 그 표에 보니까 0.8에서 0.3으로 줄었지. 그럼 니네는 잘 봐야 돼. 니은이 I대거든. I대가 줄었으면 이거 수축이잖아. 맞잖아. 겹이 늘어나는. 이해 갔어요? 다시 말하면 T1, T2 중에 누가 ATP 소모 단계야? T2야. 수축. T1은 이완인 거지.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동시에 같이 변하는 애들 아니야. 근데 니은은 2분의 1 값이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0.8에서 0.3으로 줄었으면 0.5만큼 준 거지만 진짜 전체적으로는 1.0이 준 거라고. 이해 갔니? 그러면 기억의 길이 물음표는 얼마가 답이 돼야 돼? 1.2가 답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렇게 원리만 알면 여기는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겹의 길이는 얼만큼 늘었을까요? 얘들이 줄었으면 T1에 T2로 왔을 때 1.0이 줄었잖아요. 겹은 1.0 느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반대니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T1일 때 X의 길이가 3.1이에요. 뭐라고요? 근절이 3.2라고요. 이해 갑니까? 근절은 마이오신 플러스 뭐라고 했어? I대. 맞죠? 여러분 T1일 때 I대 얼마냐? 0.8이니? 아니잖아. 1.6이잖아. 그지? 거기에 니은은 오른쪽에 2분의 1 값만 써있는 거 아니야. 그럼 I대는 실제로 1.6이잖아. 그럼 근절 얼마에서 3.에서 1.6을 빼보라는 거지. 그럼 A대 얼마라고? 1.6이야.
그럼 T2일 때 AD 얼만데? 1.6이야 그대로. 이해 갔지? 그렇다면 이제 들어봐. T2일 때 AD가 1.6인데 ID는 얼마냐? 니은 곱하기 2는 얼마냐? 0.6이잖아. 그지? 그럼 2.2가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갔니? 그러면 T1일 때가 근절이 3.2인데 T2일 때가 2.2가 되는 거야. 얼마 줄었냐? 1.0 줄었지? 그래서 겹의 길이 1.0 늘고 기억 1.0 줄고 니은 0.5 줄고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원리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갖다 꼼꼼히 집어넣어 보면 문제는 다 풀린다. 그러면 기억 봐봐. T1일 때 H 대기는 1.2가 답이잖아. 이거 기억은 틀렸잖아. 그래서 물음표 1.2가 답이다. 니은 T2일 때 A 대길이는 그냥 얼마야? 1.6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디귿의 길이를 물어봤어. 겹의 길이. 니네 겹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돼? 겹 플러스 I가 뭐냐? 액틴이지. 겹 플러스 I가 액틴이란 말이지. 자, 그런데 니네들 T1일 때 H 대 얼마요? T1일 때 H 대 얼마였어? 0.2잖아. 맞지? 다 쏘리. T2일 때 0.2, T1일 때 1.2잖아. 맞아, 안 맞아? H 대 플러스 액틴이 뭐요? 근절이지. 그렇다면 T1일 때 3.2에서 1.2를 빼봐. 2.0 나오지? 그게 액틴 길이야. 2.0이 액틴 길이라고. 액틴은 T2일 때도 2.0이야. 이해 갔죠? 그러면 액틴은 뭐 플러스 뭐라고 했어? 겹 플러스 I. 이해 갔어요? 그럼 겹의 길이 뜨잖아요. T1일 때 겹의 길이 구해볼까요? 아까 2.0이라는 액틴에서 누구 뺄래요? I 대 빼야죠. 1.6. 그럼 뭐 떠요? 0.4 뜨죠? 맞아요? 0.4가 뜨는데 디귿만은 0.2일 거란 말이에요. 겹의 길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T1일 때 쭉 나열하는 거예요. 니들이. 어떻게 보냐? 처음에 공부할 때 니들이 이렇게 쓰는 거야. T1일 때 X 3.2 근절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A대도 있을 거고 액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H도 있을 거고 I도 있을 거고 겹도 있을 거고 이걸 쭉 나열해보면 답이 다 나와요. 알았어요? 여러분 거기 T1일 때 기억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H가 1.2였어요. 그럼 봐봐요. 3.1이라는 근절에서 H를 빼면 누가 떠요? 얘가 떠요. 왜? 이거 둘 합친 게 A니까. 이해 가요? 액틴 플러스 H가 근절이잖아요. 또 하나 여기서 보면 I대 떴죠? T1일 때 I대가 2분의 1 값이 0.8이야. 그럼 1.6이잖아. 맞지? I 플러스 A가 근절 아니야? 그치? 근절 얼마야 이거? A대 참 쏘리. 근절은 A 플러스 I가 근절이니까 이게 1.6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둘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니까 여기도 이거 쓰고 여기도 여기 쓰는 거 이렇게 같이 내려와서. 됐지? 그럼 겹이라는 게 뭐니? 겹 플러스 I가 액틴 아니니? 겹 플러스 I가 액틴이니까 이거 얼마 나와야 돼? 0.4가 나와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됐지? 자, 이제 봐봐. 얘들이 그대로 있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거기 T2일 때 니은을 줬다는 얘기야. I를. 0. 얼마라고 줬냐? 3이라고 줬잖아. 그럼 0.6이 되겠지? 이게. 얼마 줄었니? 1.0 줄었지? 그럼 얘도 1.0 줄이면 되는 거지. 얼마야? 0.2죠, 얘가. 그 다음에, 자, H 플러스 누가 근절이지? 액틴. 그거 얼마예요? 2.2죠. 그래서, 봐봐요. 요렇게 가는 게 뭐냐고, 요렇게 가는 게. 수축이잖아, 이게 수축. 줄어드는 거니까. 얼마 줄었어? 1.0 줄었지? 그래서 얘는 그대로지만, 얘 1.6 줄고 얘 1.5 줄으면 얘 1.5 늘어야 될 1.4예요 이거. 그러면 그 자리에 디귿값은 얼마가 돼요? 0.7이죠. 딱 반이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얘는 1.6분의 0.7, 16분의 7 맞는 답이에요. 니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써놓고 이러니까 줄이고 이렇게 늘어나고 그 겹 플러스 I가 뭐 누구 이렇게 다 찾아보면요 되게 쉬워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A, B, C가 쑥 썼을 때 미지수 적어놓고 A 플러스 B는 겹이고 이렇게 하면 다 풀려요 그냥.
알았습니까? 좀 어려운 문제라도 저렇게 풀어놓고 왔다 갔다 써놓고 꼼꼼하게 적어놓으면 답이 다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이쪽은. 근데 안 해요. 왜? 너무나 비슷한 변화율이 똑같은 값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 계산하고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 디귿 T2일 때 x의 길이 얼마가 답이에요? 2.2가 답이죠. 그죠? 답은 니은 하나고요. 자, 17번은 무슨 얘기냐? 오른쪽 그림이 그려지는데 동그라미 기억이 누구다? 요 I대잖아, I대. 액틴만 존재하는. 니은은 뭐다? H대겠죠? 그럼 디귿이 뭐예요? 겹이겠죠. 이해 갔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T1이 T2로 가면서 근절이 줄었네? 얼마 줄었어? 0.8 줄었지? 그럼 T2가 수축이다. T1에서 T2로 가면서 뭐가 소모된다? ATP 소모된다. 알았어? 자, 그때 자 밑에 단에 봐봐라. T2일 때 단면이 디귿과 같은 무슨 얘기냐? 겹이 얼마라고? 1.6이라고. 겹의 길이가 1.6이고 H대는 0.1이라네? 질문. 겹 플러스 H가 뭐게? A대다. 알았어? 겹 플러스 H가 뭐라고? A대다. 그럼 니네가 쭉 적을 수 있잖아. 그치? T2일 때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잖아. 그 문제에서. 바로 17번 문제에서 이거 페이지 93쪽이지? 자, 우리가 T2일 때 근절 X가 얼마였어? 2.2야. 그런데 A대가 얼마고, 액틴이 얼마고, H가 얼마고, I가 얼마고, 겹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T2에서 그 힌트를 준 거야. H는 0.2고 이렇게. 겹은 얼마고? 1.6이고 이렇게. 그럼 H 플러스 겹이라는 것은 얘니까 얘가 얼마다? 1.8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 갑니까? 그러면 1.8 플러스 I를 했을 때 2.2가 나와야 되잖아. I 얼마예요? 0.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액틴은요. 액틴은 보통 우리가 뭐 플러스 뭐라고 그러죠? 겹 플러스 무엇이죠? I입니다. 겹 플러스 I 얼마예요? 2.0이죠. 이해 갔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근절 T1이 얼마예요? 보니까 3.0이잖아. 얼마 늘었어? 0.8. 그러면 HI 다 늘리면 되죠. 0.8씩. 그럼 누군 줄여야 돼요? 겹은 0.8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0.8이 되는 거고 얘는 1.2가 되는 거고 얘는 1.0이 되고 얘들은 그냥 쓰고 이런 얘기예요. 그럼 풀렸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꼬박꼬박 해보면 다 됩니다, 여러분들. 알았지? 진짜 공부를 제대로 딱 시험 보기 전날 내가 잊어먹지 않고 잘하고 싶다. 비포지 같은 데다가 정리를 해. 알았어? 뭐 예전 이제 처음부터 나하고 배웠던 친구, 한번 돌았던 친구들 같으면 이제 노트에다 정리를 하라고 하지만 니들은 그러진 않았으니까 비포지에다가 로직을 정리한다든지 그림을 그려놓는다든지 니들이 직접 그린 걸로 막 색깔 이쁘게 하고 막 이렇게. 알았어? 근데 글씨는 검은색으로만 해. 그림은 색깔을 넣어도 글씨는 검은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빨간색, 파란색을 문제집은 틀린 거 빨간색으로 체크하고 뭐 완자는 파란색, 색깔의 통일성을 가져. 그 다음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날에는 다시 적어. 그럼 형광펜으로 빡빡. 아는 건 빼고 모르는 것만 딱딱. 그래서 시험 보기 5분 전날 이런 거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놔. 생명은 그게 너무 중요해. 그게. 그거 어디서 날아가겠어? 가장 쉬운 걸 날리는 거야. 항상 보면. 어려운 건 잘 풀어놓고 앞에 뭐 앞장에서 틀린다든지. 그러면 점수대가 떡나게 떡나. 알았어? 맞힐 거 다 맞추고 어려운 거 맞춰야 진짜 점수야. 알았지? 사실 화학 같은 경우는 막 좀 뭐 정리하고 막 이렇게 공부하고 정량적 계산 이 습관이 몸에 배어서 점수가 절대 잃어버릴 염려가 없거든. 근데 생명은 아니야. 자기가 꼭 적을 거 비포지 같은데 요점용이 딱 해갖고 보면서 공부하고 틀린 거 거기다 옮겨 적고 자기 걸 만들어야 된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96쪽. 바로 신경계 쪽을 보는 거야. 여기 신경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 배웠잖아. 뭐 배웠어? 신경계의 신단위가 뭐야? 딱 단위. 뉴런이잖아. 뉴런은 두 개가 보통
뭐 기능적으로 분리한다든지 구조적으로 분리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때 가서 시험에 나왔었고, 그지? 지금은 요 정도? 자, 이렇게 생긴 뉴런이 누구다? 이게 이제 감각 뉴런이라는 뉴런이죠. 그리고 여기에 존재하는 이건 누구다? 연합 뉴런, 그지? 그 다음에 이 명령을 받아들여서 감각 운동기관까지 전달해 주는 거, 이건 누구다? 운동 뉴런인데,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보는 건 신경세포체가 누구냐는 거야. 이거 신경세포체지. 여기 신경세포체지. 얘가 신경세포체죠. 맞아요? 여기가 좀 복잡하죠, 여러분. 그럼 봐요. 신경세포체가 몰려있으면 그쪽은 어둡게 보일까, 밝게 보일까?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회색질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돌기 있죠. 이거 무슨 돌기예요, 이런 게? 축삭돌기잖아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신경섬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저것들이 분포되어 있으면 어때요? 좀 더 세포체가 분류된 것보다는 어때요? 밝게 보이겠죠. 백색질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뇌하고 척수하고 있잖아요. 백색질과 회색질의 부분이 반대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외우지 말고, 아, 얘가 여기에 몰려있으니까, 신경세포가 몰려있으니까 얘가 어둡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축삭돌기로 분포되어 있으니까 좀 밝게 보이는구나 라는 걸 알으란 얘기입니다. 또 하나, 신경계는 커다랗게 두 개로 분류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연합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가운데, 연합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중간이잖아요. 딱 보니까 명령의 중간. 얘가 중추예요, 여러분. 이걸 중추라 불러요. 알았죠? 그 다음에 처음과 끝이잖아요. 감각기관이 있죠, 운동이 있죠, 처음과 끝, 이런 걸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말초라고 불러요. 말초. 끝과 시작이다, 이런 말을 써요. 알았죠? 그럼 봐요. 중추는 무슨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합뉴런이요. 말초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감각과 운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저 말초에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죠. 왜요? 저 말초가 연합 중추의 영향을 받는, 대뇌의 영향을 받는 신경계냐, 아니면 대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경계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자세히 해줄 거예요. 니네가 어떨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시험지를 못 봤으니까. 근데 시험지를 보고 나서 이걸 확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자세히 해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심플하게 한다면요, 이 중추신경계는 대뇌냐 아니냐예요. 무조건. 알았어요? 대뇌가 작용을 하게 되면 의식적이죠. 그리고 반사도 무슨 반사다? 조건 반사입니다. 제가 여기다 음식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너네가 먹어본 거면 침이 입에 고이죠. 아, 안 고일 수도 있겠다. 아우, 저거 맛없는데 이러면 또 안 고일 수도 있지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 음식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데, 처음 본 음식이면 어때요?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게 조건 반사죠. 대뇌의 기억세포를 활용하는 거죠. 근데 대뇌가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대뇌의 작용을 받지 않는 모든 반응은 니들이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런 게 뭐 있을까요? 심장박동 있죠. 멈춰봐. 아, 숨 안 쉰다고 심장박동이 안 멈춰지고 멈춰 퉁탕퉁탕 뗍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참긴 하더라도 계속 참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눈 깜빡거리는 거, 동공 확장거리는 거.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맨날 뭐 이렇게 여기다 펜, 라이터 이렇게 가지고 뭐 저쪽에서 배 눌려갖고 뭐 의사 선생님 어쩌고 막 하고 탁 운명하십니다. 이런 거 이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관략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들 건지면 주위에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고구마가 나왔다 그럼 죽는 거예요. 관략근이 풀렸으니까. 그쵸? 근데 걔가 안 나왔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배워요. 나중에 수상안전 이런 교육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조건 반사. 그 다음에 그런 거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건 대뇌냐, 대뇌가 아니냐요. 처음에는. 알았지? 자, 거기에 신경계라는 게 쭉 있는데, 신경계라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한다면, 감각기관에서 감각을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사고하고, 명령을 내려서, 거기에 무슨 기관으로? 운동기관, 그 자체로 명령을 전달하는 그 전체적인 다를 뭐라 부른다?
신경계라 불러요. 그러니까 로봇 같은 거 만들면 뭐가 신경계일까요? 뭐 CPU랑 그 다음에 전선 있죠. 그런 것들이 신경계에 해당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신경계를 쭉 보시면 사람 신경계의 구분이 그렇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사람이 있으면 사람 있겠죠. 쿠키맨을 그렸네. 사람이 있으면 맨 꼭대기에 있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척수예요. 이게 요거 누구고요? 뇌죠. 뇌와 척수가 연결돼 있다 안 돼 있다. 자 여러분, 뇌는 연합뉴런으로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뭐 대뇌하고 손에는 뭐 뇌교로 연결돼 있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뇌 밑에 간뇌 있고, 그 다음에 중간뇌 있고, 뇌교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는 뭐 밑으로는 그 연수 있고, 그걸 이중기라 부르고.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 진짜로. 그게 다 여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뇌의 연합뉴런과 척수는 연합뉴런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뇌와 척수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명령을 어떻게 받느냐? 말초신경으로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극을 받아들이죠? 그럼 그걸 저 위로 올릴 때 감각뉴런을 올려줘요. 그럼 얘가 명령을 받아갖고 이제 명령을 내리겠죠? 운동뉴런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나가 있는 거. 이렇게 나가 있는 거. 저 노란색 보이죠, 이거. 이게 뭐다? 말초신경계예요. 근데 이거 노란색을 뭐라 부른다고? 말초신경계 중에서도 이렇게 불러요. 척수신경. 이렇게요. 척수에서 나가는 거죠. 근데 저게 연합뉴런이냐? 아니에요. 척수란 말이 들어가니까 애들이 자꾸 속는 거야. 연합뉴런인가? 아닙니다. 중추와 척수인 거죠. 그래서 말초도 있고 뭐도 있고 운동도 있는 척수신경 31쌍 외우십시오. 알겠습니까? 또 하나, 여기서 직접 나가는 거 있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 뇌신경 12쌍 이거. 여러분 뇌신경, 척수신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초신경계예요. 알았습니까? 저걸 연합뉴런이라고.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몇 쌍? 머리 쪽에서 대뇌와 연결된 말초신경계를 무슨 신경? 뇌신경. 알았어요? 척수랑 연결된 말초신경을 뭐라? 척수신경. 꼭 외워놓으세요. 그리고 저 빨간색이 뭐다? 저게 연합뉴런이에요. 뭐하고? 뇌하고 뭐요? 척수요. 아셨습니까? 그게 첫 번째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중추신경계는 뭐로 구분되어 있다? 뇌와 척수로. 무슨 뉴런? 연합뉴런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말초신경계를 우리가 얼굴 쪽에서 나오는 걸 뇌신경. 그 다음에 몸 바디에서 나오는 거 뭐? 척수신경. 걔들은 다 말초신경계다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됐죠? 이런 것들이 기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자세히 들어가는 거야. 중추신경계가 어떤 거고 말초신경계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구분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알았습니까? 쓱. 후후 덥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 신경계 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코 아이코. 여러분 중추신경계는 뭐와 뭐를 구분한다? 뇌와 척수로. 말초신경계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기에 있는 척수신경과 뇌신경 이런 것들이 말초신경계 맞죠? 근데 진짜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분합니다. 알았습니까? 말초신경계는 뭐라고 구분한다고?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 뒤에서 나오니까 우리 지금 커다랗게 구분하고 들어가는 거야. 알았냐? 자, 체성신경계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율신경계는 커다란 구분이 뭐냐? 대뇌의 지배를 받으면 무엇이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체성신경계라고 해요. 우리가 몸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컨트롤하는 거. 근데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은 나머지 것들 있죠. 거기 척수도 포함됩니다. 척수와 나머지 간뇌니 중간뇌니 연수니
이런 것들, 손에 이런 것들 모두 지배를 받으면 뭐가 된다? 그것들은 자율이에요. 자율은 컨트롤이 안 되죠.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뇌신경이니 척수신경이니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이런 말초신경계가 자율과 체성으로 구분된다는 것도 알고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중추신경계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누구와 누구예요? 뇌와 누구죠? 척수입니다. 알겠죠? 뇌는 여러분들 잘 그릴 수 있어, 그지? 뭐 이쁘게 그리잖아. 막 이렇게 뇌에 주름도 많죠. 커다랗게 이렇게 막 주름도 잣도 있고. 뒤쪽, 이게 사실은 앞쪽입니다. 요 뒤쪽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손해가 존재하죠. 뒤통수 쪽에. 맞지?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여기에 뭐가 존재하고? 간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뇌가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를 둘러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둘러싸는 게 이렇게 둘러싼 거. 이게 뭡니까? 간내예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게 뭐예요? 대뇌죠? 얘가 누굽니까? 소뇌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중간뇌가 있고요. 뇌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연수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면 척수가 있겠네요. 맞죠? 아니라고. 척수는 연결이 안 돼 있다고, 얘들아. 알았냐? 그러니까 실제로 연수가 끝이에요. 뇌의 끝. 그리고 밑에 있는 척수 쪽은 뭐랑? 말초신경계랑 연결되어 있어요. 알았습니까? 명령을 내리고 받는 거. 자, 우리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요 아래쪽도 그래야 되겠다. 간내를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아. 그리고 요 아래쪽을 조그맣게 중간내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뇌교로 잡고, 요렇게 요 셋을 중내연 이 셋을 뭐라 부른다? 뇌줄기라고 부릅니다. 알았습니까? 왜 뇌줄기냐면 얘가 죽으면 사망이에요. 뇌사입니다. 얘가 죽으면. 실제로 보세요. 연수가 누구의 중추입니까? 심장박동 속도의 중추고요. 호흡 속도의 중추입니다. 심장박동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면 죽은 거죠. 그 다음 중간내는 누구의 중추죠? 동공반사의 중추예요. 눈 풀리면 죽은 겁니다. 아셨어요? 동공 확장되면 죽은 거예요. 후레쉬 갖다 대더니 이거 안 오므려. 끝난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대뇌가 잘못되면 뭐죠? 식물인간이요. 몸에 신진대사나 물질대사 다 하는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실제로 뇌사와 식물인간은 구분을 잘 하십시오. 뇌줄기 정말 애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잠깐 못 외우고 틀린 거 정말 많아요. 알았어요? 뇌줄기 꼭 외우세요. 얘들은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활동에. 얘가 죽으면 뭐라고? 뇌사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는 뇌가 우리 몸무게의 2%를 차지하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산소 소비량이 20%를 차지하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은 그냥 흥미 위주로 보세요.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알았어요? 그 책에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런 건 없죠. 그지? 그러니까 전체 몸무게의 2%를 차지하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머리 큰 애는 뭐 더 크겠지만, 그죠? 보통이. 그 다음에 산소 소비량의 20%를 차지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흥분이 되었을 때도, 운동을 할 때도,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할 때도 일정량의 산소만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일정량의 산소만 공급받다는 거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 산소량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 뇌사에 빠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3분, 그죠? 딱 그 사람이 어떤 의식을 잃거나 쓰러졌을 때 3분이 기본이죠.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뇌세포가 죽어가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자, 다시. 여러분, 중뇌가, 우리가 중간뇌라고 부르는 중간뇌는 누구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아까? 중간뇌는 동공반사요. 자, 동공반사의 중추가 중간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동공반사는 의식적이에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인 거예요. 왜요? 대뇌가 없으니까.
대뇌가 관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뇌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면 의식적인 건데, 지금 심장박동 속도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거예요. 연수. 그리고 중간뇌. 얘들 같은 경우는 다 중추가 중간뇌고, 그 다음에 연수면 얘들은 무엇이라고요? 무의식적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동공반사, 홍채 동공에 영향을 주는 건데, 우리가 보면 뭐 빛이 밝을 때 동공이 축소되고 빛이 어두울 때 확대되고, 고양이 눈 보면 훨씬 알죠. 그죠? 그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 남자친구가 막 눈이 둥그렇게 그렇게 쳐다보면 관심 있는 거고, 흐리멍텅하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걔랑 버려요. 그냥. 알겠습니까? 말하는데 자꾸 눈 공공이 축소됐다 그러면 관심 없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요런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뇌교 있죠. 뇌교. 뇌교는 정확한 역할이 이거다라고는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대뇌하고 소뇌의 정보 이동 통로예요. 여기가. 대뇌하고 소뇌의 정보 이동 통로. 야, 소뇌가, 여러분들 소뇌는 정말 소외받는 뇌잖아요. 니들이 잘 안 외우잖아. 얘들아, 소뇌가 뭐야? 몸의 수의 운동, 몸의 평형을 조절하는 거라면, 니네 귀에도 이거 있지? 몸의 평형을 조절하는 거 뭐 있냐? 전정기관 있지? 방구리관 있잖아. 걔가 정보를 초뇌에다 연결해. 그럼 그걸 어디 뇌교를 통해서 대뇌로 전달하면 대뇌가 분석을 하는 거야. 아, 지금 내가 비탈진 곳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렇게 분석해서 행동을 하게 만들거든. 그 정보 이동 통로가 뇌교야. 알았지? 그러니까 뇌교가 죽으면 죽는 거야. 몸의 어떤 감각 이런 걸 다 못 느끼니까, 외부 환경 변화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이제 뇌교는 그 정보를 소뇌와 대뇌에서의 정보 전달을 중과한다. 요렇게 하는 거고. 자, 이제 연수. 심장 박동 속도 조절. 이렇게 얘기하죠. 왜 속도라는 말을 집어넣냐면, 심장 박동은요, 그냥 심장에 박동원이 있어요. 동방결절이라고. 여러분들 심정지가 오면 심장 마사지 해주잖아. 그게 걔를 자극을 주는 거예요. 동방결절. 그러면 연수는 뭐 하느냐? 내가 지금 호흡이 거칠다, 운동을 하고 있다, 휴식을 취한다, 이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게 얘입니다. CO2, 혈액 중에 CO2량을 딱 감지를 해가지고 그걸 조절을 보내니까, 이것도 중추가 연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수가 조절 중추니까 대뇌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연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정말 여러분들 많이 공부할 거예요. 연수에서 부교감 신경 대부분이 다 나와요. 그래서 얘한테 나오는 그런 신경을 다 미주신경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연수, 예를 들어 혈당량 조절도요, 간내가 조절을 해요. 그런데 명령을 딱 내리면 연수부터 출발한 부교감 신경에서 자극을 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라는 뒤에 배우는 자율신경이 있는데, 걔들의 중추가 여기 다 뇌들이에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부교감 신경이 나가는데, 부교감 신경은 절대 대뇌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대뇌에서 나가지 않는 신경은 의식적이에요, 무의식적이에요? 무의식적이고 여러분들이 컨트롤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교감 신경의 중추란 말을 쓰지 못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간내가 조절 중추인데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을 연수가 직접적인 조절 기장 역할을 해주는 거지, 얘가 조절 중추는 아닌데 얘는 조절 기초 맞아요. 호흡 속도 조절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소화액 분비를 얘가 관장해요. 모든 소화액 분비를. 그래서 이걸 섭식이라고 하거든요. 음식 먹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얘들 같은 경우 섭식의 중추다 이렇게 말해요. 음식을 먹을 때 소화액 분비 이런 걸 관장하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쭉 나왔는데 이제 소뇌만 빠졌네? 얘들아, 소뇌가 아까 뭐 하는 곳이라고 했어? 몸의 뭐 평형, 수의 평형 조절을 하는 곳이 소뇌라고 했지? 알겠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요 그림에서 뭘 공부하면 좋다? 뇌줄기 확실히 외워라. 알았지? 간내 위치 외우고, 알겠어? 그리고 대뇌냐 대뇌가 아니냐로 구분하고. 알았니? 무조건 만세에서 한번 하겠지만, 연수는 무조건 얼굴 위쪽 있지, 목 위쪽. 목 위쪽에 무조건 만세 중추야, 연수는.
그래서 뭐뭐 있냐? 목 위쪽이. 하품, 재채기, 그 다음에 구토, 이런 것들이 조절 중추다, 이가. 알겠니? 그럼 목 아래쪽은 누군지 알아? 중추가 뭐만 남았어? 목 아래쪽. 척수만 나왔잖아. 걔가 조절 중추야. 어린아이들의 배변, 배뇨, 이런 것들. 그리고 무릎 반사, 그런 것들. 알았지? 어른 아니다. 니네들 어렸을 때 보면 니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똥 싸는 애 봤고 오줌 싸는 애 봤잖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대뇌의 지배를 받지 못해. 어린아이들은. 그게 성장이 좀 느린 애도 있거든. 그거의 조절 중추가 척수야. 그래서 알았어? 뭐라면 싸는 거야 그냥. 이따 싸야지. 안 돼 이거 그냥. 알겠어? 그러니까 그때 막 약 올렸던 친구들이 있으면 사과해 가서. 응? 생명을 배웠더니 야 그때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척수반사. 목 아래쪽에 무조건 봐서는 누가 중추라고? 척수. 목 위쪽은 누가? 연수. 연수 되게 중요하다. 알았지? 그 내용들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부터 봐야 되냐? 대뇌부터 봐야 돼. 알겠어? 자, 대뇌부터 한번 살펴보자, 얘들아. 대뇌를 우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막 구분할 수는 없어. 그냥 이거 정도? 얘들아, 겉질, 속질, 어디가 회색질이야? 겉질이 회색질이지. 속질이 백색질이잖아. 얘들아, 회색질에 뭐가 모여있다고 그랬지? 신경세포체. 알았냐? 그럼 무슨 말이니? 이 대뇌 끝자락에 이 부분에 있잖아, 이 부분에. 지금 빨간색 치는 부분. 여기에 다 얘들이 이렇게 쏠려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쏠려 있다는 거야, 거기에. 알았어? 그리고 저 안쪽은 다 축삭돌기 연결 통로다, 이거지. 그러니까 겉에 뭐고, 어둡고, 안쪽이 뭐다? 밝다, 요런 거. 알았지? 특징적으로 1, 2, 3, 4번 중에 쭉 써있는 말 중에 나온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런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건 알지, 얘들아. 좌우 대칭인 건. 좌뇌는 우측에, 우뇌는 좌측에. 너희들 보면, 주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풍 맞았다는 얘기 들어봤어? 풍? 손발을 못 쓰는 거지.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멀쩡했던 사람이 뇌출혈 이런 거에. 오른손 팔 잘 못 쓰면 여기서 일어난 거야. 좌측에. 그 다음에 왼손 팔 이런 거 못 쓰면 우측에서. 알았어? 뇌출혈이 일어난 거라고. 알았어요? 그게 어디서 교차가 돼? 대부분이 연수에서 교차가 돼. 또. 이게 교차. 알겠어? 연수가 너무 중요하지. 그래서. 그지? 여기서 신경이 좌우로 교차된다. 알겠지? 그런 것이 바로 좌우 두 개의 중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은 연수에서 교차되고 또 어디서 교차되냐? 척수에서. 나머지 부분이 척수에서. 숫자 들어간 애들이 그거야. 신경의 교차 부분. 알겠죠? 자, 얘들아. 겉질, 속질. 어디가 신경세포체가 많다고? 겉질에. 대뇌는 겉질에 신경세포체가 많아. 속질엔 누가 많다? 축삭돌기가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신경돌기 혹은 신경섬유라고도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뇌는 언어, 사고, 판단, 추리, 알겠어요? 기억의 중추라고 보통 얘기하죠.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뇌 단면 위에서 아래를 보면 좌뇌하고 우뇌 사이에 뇌량이라는 게 있거든. 뇌량? 간격이야, 그 간격. 이게 여자들은 넓어. 남자는 좁고. 뭐 여자라고 다 넓은 거 아니다. 좁은 애들도 있어. 넓으면 어떤 게 잘하느냐? 멀티태스킹이 뛰어나. 여자들이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하는 거야. 동시에. 어떤 거냐? 애를 보면서 밥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해. 그럼 TV도 봐. 이 가능해. 남자들은 하나만. 알았어? 뭐 시키면 그것만. TV 보면 TV만 보고. 청소만 해. 청소하는데 밥 타는데 뭐해? 남자들은 두 개 신경 못 써요. 근데 남자들 중에서도 뇌량이 넓은 사람들은 또 멀티태스킹이 가능해. 근데 남자의 대부분은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하고 일하면 답답하죠. 청소만 합니다. 옆에 막 누가 초인종 오고 전화 와도 안 받아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청소만. 진짜 열심히 해요. 딴 건 하나도 못 해요. 그리고 뭔가 자꾸 놓치죠. 뭐 이렇게 놓고 온다거나. 그러니까 막 대화를 하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그리고 이렇게 정신없으면 뭐예요? 휴지 들고 핸드폰 들고 가다가 핸드폰 쓰레기통에 던지고 휴지 들고 와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멀티태스킹이에요. 뇌량 차이죠. 그 단면에 나오는 겁니다. 좌뇌하고 우뇌 사이에. 그런 건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겉질은 커다랗게 여러분 뭐 두정엽이니 전두엽이니 후두엽이니 축두엽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부위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 기능에 따라가 잘 나와요. 여러분. 기능에 따라 뭐로 나누죠?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나뉘거든요. 자, 대뇌는 잘 보세요. 기능에 따라 뭐로 나뉜다. 여러분 이거 함정이야.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나누거든 이렇게. 자, 얘들이 이 셋 중에 누가 연합령으로 되어 있어? 함정이야? 모두 연합뉴런이야 얘들아. 감각령인가? 감각뉴런. 이래가지고 작살났네가 너네들. 이 셋이 모두 대뇌야. 그러니까 다 뭐야? 아, 연합뉴런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거야. 꼭 촉수신경, 뇌신경하고 똑같은 거야. 함정에 빠지는 거. 알겠지? 기능에 따라 외워놔. 대뇌에서 자주 나와, 뇌신에서 자주 나오는 거. 이거 수능 안 나와 얘들아. 근데 뇌신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함정을 많이 판단 말이야 여기가. 알았죠? 그래서 기능에 따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전두엽 있고 두정엽 있고 축두엽 있고 뭐 후두엽 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감각령, 연합령 이거 다 결론이 뭡니까? 분업화되어 있다. 대뇌는 모두 분업화되어 있다. 전문적으로. 그래서 어딘가를 다치면 실어증에 걸리고 어딘가를 다치면 기억력이 사라지고 기억상실증. 그죠? 그래서 어딘가를 다치면 IQ가 줄고 사고가 줄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셨어요? 이게 다 뭐라고? 분업화되어 있다.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뒤쪽에서 이제 손해나 중뇌나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준 거 근수축 있죠? 그거 숙제 잘 해오고, 그리고 선생님이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구독 누르고 그걸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